어느새 5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함께 머무는 요즘, 창밖으로는 초록이 묵고 있고 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여유롭게 걸어가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봄이 남긴 꽃잎 같은 기억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되는 이맘때,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은 멈춰서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온 나에게 작은 쉼표 하나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누군가는 끝맺음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이야기와 감정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달이 비추는 밤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입니다. 해야 할 일들은 넘치고 감정 소비는 하기 싫고 이런 나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다 쓸데없다고 다짐해도 넌 내 앞에 아른거리면서 나를 흔들어 놓지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난 네 손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그럼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맘을 다 잡으며 사랑은 다 쓸데없다고 다짐해도 미소 한 방에 넋이 나간 채로 나는 들리고 있지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난 네 손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난 네 손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나 연애하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하고 싶게 돼 멜로망스의 사랑하고 싶게 돼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이 비추는 밤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에 도동탁이라고 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5월달도 잘 보내고 계셨나요? 5월달이
정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5월 초반 때는 되게 좀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 좀 시원하려고 토시도 사고 수건 같은 것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녕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라이님께서 날씨가 사춘기 마냥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한 달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진짜로 반팔을 입으니까 어떤 날은 좀 살짝 쌀쌀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반팔에 가디건을 입으니까 또 어떤 날은 되게 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좀 그런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살짝 날씨 때문에 조금 고생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5월달은 잘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전 진짜로 땀이 너무 나서 하루에 샤워를 2번씩 하면서, 근데 씻고 나왔는데도 이제 에어컨을 안 틀면 한 번씩 또 땀이 나는 또 그런 날씨가 또 있었어서 되게 좀 살짝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바람이 또 너무 부는 거예요. 머리를 세팅하고 갔는데 머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기분이 조금 그랬던 또 그런 시간을 또 보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잘 보내셨나 궁금해지고 또 잘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1부 여러분들의 숨겨둔 이야기를 읽어보는 시간인 사연 라디오를 시작하기 앞서서 도리의 춤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줘요. 내 옆에 없었던 넌데 이건 아니지 정말. 항상 곁에 있어줘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난 너뿐이지 정말. 넌 내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장난 같은 걸 아닌 걸 알잖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막 떠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다른 말 하지 말아줘요. 내 옆에 다른 사랑은 상상이 안 된다. 항상 곁에 있어줘요. 둘이서 웃을 수 있게 그뿐이지 정말. 넌 내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장난 같은 걸 아닌 걸 알잖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막 떠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막 떠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도리의 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제1부 사연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제는 나만의 프로포즈 로망입니다. 빠밤. 여러분들이 나만의 프로포즈 로망을 우리 같이 사연 온 걸 보면서 한번 같이 설레어 볼까요, 우리? 저는 옛날부터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약간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걸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약간 하진 않을 건데요. 이거 이거를 하진 않을 건데 플래시몹 프로포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약간 다들 갑자기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 나오면서 꽃 누가 와서 꽃 주고 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걸 영상을 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승철의 마이 러브 뮤비처럼 좀 그런 느낌? 아니 외국에서 하는 좀 대형 플래시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약간의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을 살고 나니까 저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구나. 이게 한 제가 원하는 만큼 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사랑한다고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프로포즈 로망도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연 접수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연 접수 방법은요. 달밤 라디오가 끝난 후 다음 주제를 선정해서 며칠 뒤 도동타기 디스코드와 팬카페 거기에 제가 네이버 폼 사연 접수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사연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제 1부에 한해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많은 사연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1부 여러분들이 숨겨둔 이야기 사연 라디오에 올라온 사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프로포즈 로망은요,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역시 심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레스토랑에 근사하게 프로포즈 받는 것도 설레고 좋겠지만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데이트하다가 프로포즈 받는 게 더 설렐 것 같아요. 드라이브 가서 야경 보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반지를 주면서 나랑 결혼할래? 한다면 늘 보던 야경이라도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일 것 같고 그날은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되겠죠. 평범하면서 오는 설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신청곡은 유승우의 I'll give you all my life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하는 게 심플하면 할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당히 좀 심플하고 약간 무심하게 하지만 감동스럽게 해주는 프로포즈도 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무심하면서 오는 그런 감동과 여운과 돌이켜보면 그때의 추억 그런 것들이 딱 모이는 순간 또 엄청난 시너지를 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N이라서 MBTI가 N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반지를 딱 주면서 나랑 결혼할래? 딱 한마디 해주면 그냥 야경을 보는데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우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내가 너의 그 말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좋아. 달달해요. 진짜로. 너무 달달달달달합니다. 당뇨병 올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빡 하고 제 뇌에 지금 지배할 것 같은 좀 그런 달달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근데 야경도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야경을 보고 있는데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차에서 내려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야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부르더니 딱 뒤를 도니까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나랑 결혼할래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무심하게 갑자기 싹 내밀면서 이게 뭐야? 했는데 반지잖아 껴봐 이러고 이쁘다 갑자기 반지야 이러고 이러면은 이제 꼈으니까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결혼할래? 너무 설렐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대박. 너무 설렐 것 같아. 상상만 해도 설렜는데. 이걸 당하신다보다는 이걸 겪는다? 이런 이벤트를 받는 분은 또 얼마나 심장 떨리고 설레실까요?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진짜로 프로포즈를 받으신다면 저에게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부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많이 짧습니다. 오글거리지 않게 평소대로 데이트하다가 이쁜 야경 보면서 소소하게 꽃 주면서 프로포즈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없으시고요. 오글거리지 않게 평소대로 데이트하다가 약간 윗분 사연이랑 또 비슷한 사연인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야경은 필수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두 분 다 야경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야경이 약간 그 야경을 보면서 오는 그런 분위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프로포즈는 밤에 해야 맛있죠. 또 대낮에 하는 것보단 야경 보면서 달달하게 프로포즈 하면 또 그게 또 맛돌이죠. 그게 또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완전 맛돌이 같은데요. 되게 이 사연도 되게 좀 설렘을 주는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지는 안 받으실 건가 봐요? 아니 반지는 받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도 프로포즈인데 뭐 금반지라도 하나 아닌가? 꽃들 속에 숨어 있는 건가? 꽃을 보는데 뭐가 빛나는 거예요. 보니까 반지인 거야. 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뭔가 반지는 약간 반지 함에 들어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요, 안에 들어있다가 실수로 뭐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요, 진짜로. 우리 반지는 반지 함에 넣어서 주는 걸로 타협을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농담을 잠시 드리면서 두 번째 사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짧아서 지금 1, 2부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을 좀 빨리 마쳤는데요. 일단은 우리 같이 또 노래 두 곡 들으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승효의 I'll Give You My Life 그리고 제가 고른 고호의 그의 바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wanna live just by your side and give you my life. Wanna show you the place you have never seen, but wanna be alone. I wanna stay in your life and show you the place, to the place you belong. There'll be everything you wanna have, shiny and clear. Your sight, I wanna say we'll give you my You're my everything, all I have. You're my want to find me the place. Now it's my turn. I wanna say I will give you my life. I wanna trip over life and show you the sights, to the sight we hold on. And there'll be everything we wanna have, glaring in the air. Your sight, I wanna say we give you my You're my everything, all I have. You're my want to find me the place. Now it's my turn. I wanna say I will give you my life. You're my everything, all I have. You're my want to find me the place. Now it's my turn. I wanna say I will give you my life. I wanna live just by your side and give you my life.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린 바다를 걷지. 그치 오길 잘했어. 너는 어때? 네 손을 잡고 볼 때 엉큼한 마음이 들 때 너는 다 아는 눈빛인걸. 내 속을 훤히 볼까? 말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어줘. 하늘이 하얘도 까매도 세상이 사라져도 아주 깊이 자도 설렐 거야. 또 눈이 떠지면 내 눈앞에 네가 있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린 서로를 묻지. 어디든 상관없어 함께인 건데. 어떤 하늘 아래 너와 내가 있으면 그저 안전한 기분인걸. 이 마음을 너는 알까? 말하지 않아도
사라져도 아주 깊이 자도 설렐 거야. 두 눈이 떠지면 내 눈앞에 네가 있으니 말했지 항상 불안해진다고. 빛나는 모든 것은 꺼지는 날이 올 거라고. 괜찮을 거예요. 어두워도 좋아요. 언제나 난 항상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어줘. 하늘이 하얘도 까매도 시간이 빨라져도 아주 깊이 자도 괜찮을 거야. 두 눈이 떠지면 네 눈앞에 내가 있으니. 유승우의 I Give You My Life 그리고 고호의 그해 바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사실 제 로망은 아닌데요. 그냥 소설 끄적이다가 나 이런 거 보고 싶어 하고 생각한 건 있어요. 일명 망한 프로포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지를 케이크 속에 숨겨뒀는데 떨어진 걸 남의 집 개가 먹어버린다던가. 인공 촛불을 해서 집에 깔아뒀는데 쇼핑이 길어져서 마침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하트가 일그러졌거나.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겹쳐서 결국 엉엉 울어버리는 망한 프로포즈. 완벽한 것보단 이런 자잘한 귀여움이 사랑스러워 보일 그런 상대를 만나고 싶어요. 신청곡은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입니다. 아유,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싶네요. 신청곡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귀여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멋지게 나 진짜 오늘 멋있게 프로포즈 해야지 라고 준비를 했는데 뭐가 하나둘씩 실수가 있는 거예요. 막 촛불을 켰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간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인공 촛불을 못 사가지고 촛불을 켜놨는데 이게 불을 계속 그만큼 켜놓고 있으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다가 콜록콜록콜록 되면서 약간 탈출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막 노래를 부르다 음인탈이 계속 나고 이러면은 그 프로포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망한 프로포즈겠지만 좀 그렇게 하나하나 그것을 귀엽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완벽한 것보다는 살짝 부족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마법 같은 또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완벽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완벽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제가 실수를 해도 되게 감동해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을까요? 막상 당해보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받는 거면, 프로포즈를, 그러면은 전 오히려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게 좀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 하면서, 근데 이렇게 돼서 속상하겠다 플러스, 이렇게 노력해줬구나에 대한 고마움 플러스, 근데 실수하니까 귀엽다, 그것까지 딱 포함이 돼서 되게 그냥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괜찮으실 것 같나요? 일단은 어디 가서 말할 때 썰 하나 생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내 애인은 나한테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실수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그 모습도 어찌나 귀엽고 그러던지 이러면서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포코님께서 귀여울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엄청 좀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설마 근데 막 이렇게 해서 망했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프로포즈 이 사연 적으신 분들도 이렇게 완전히 망한 프로포즈가 아닌 사소한 실수들이 있는 그런 좀 귀여운 프로포즈 한번 해보셨으면, 아니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당해보고 싶긴 하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전 제가 프로포즈 한다는 입장에서 적어봤어요. 서로 어느 정도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면, 남자친구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에 가서 놀다가 프로포즈하고 싶어요. 나랑 결혼할래? 결혼해서 우리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도 많이 놀러 가자. 너랑 같이 다니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요. 전 결혼하면 자식도 낳고 나서도 꼭 가정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거든요. 프로포즈 센스는 없어서 설렘 포인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은 버지니아 투 베가스의 No Excuses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이때가 사연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막 성대한 프로포즈보다는 좀 사소하고 귀엽고 되게 그냥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그런 평범한, 하지만 인상 깊은 그런 프로포즈들을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소소한 거, 맞아요. 소소한 거를 되게 좀 즐기고 그걸 또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 남자니까 상상을 또 했죠. 여자친구가 나보고 나랑 결혼할래? 이래서 가고 싶 많이 놀러 가자. 너랑 같이 다니면 많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저 울 것 같은데요? 진짜로 결혼하자 우우 하면서 저는 뭔가 눈물이 좀 그렁그렁할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고 너무 기분 좋아서 저는 뭔가 눈물 또르륵 또르륵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자식 낳고 나서도 가정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이 포인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추억 하나하나가 많이 모여서 큰 추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티클 모아 타산이란 말을 진짜 딱히 믿진 않아요. 티클 모아도 티클이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추억들은 하나하나 모인다면 그거의 몇 배는 더 커진 그런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면은 좀 놀러 많이 다니고, 놀러 다니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좀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같이 지내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설렘 포인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완전 설레요. 너랑 같이 다니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엄청 설레는 말이에요. 이 사연자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랑 같이 해서 너라는 사람과 어떤 걸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즐겁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진짜 울릴 수 있는 또 그런 한마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의 입장에선 내가 이걸 같이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하구나. 이걸 좀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저 포인트에 설레면서도 울컥할 것 같아요. 막 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울면서 나도 행복할 것 같아 하면서 저도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설렌다. 좀 설레는 그런 사연들이네요. 자,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사연도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틀어드리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리고 버지니아 투베가스의 No Excuses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따 만나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Okay, it's time that I drop the act. I got it bad for you, baby. Is that so bad?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at one night in college we almost went home with each other. I kinda wish we had, but we've been dancing around it. We could tell each other that it's dumb to try, but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and got no time. But I think love is stupid, and I'm not looking for something exclusive. Oh, we laugh at everybody in relationships. Your dad would probably think that I'm a piece of shit, but I think we should do this. No excuses, cause we know excuses only get in the way of what I feel for you, of what I feel for you, of what I feel for you. Oh, I know you said we should be just friends. Promise we would get married if we turn 40 and we're still single then. Yeah, I know that it's scary to talk about commitment, we're classic millennials. But I think I love you, think you know, I think you're beautifu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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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could tell each other that it's dumb to try, but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and got no time. But I think love is stupid, and I'm not looking for something exclusive. Oh, we laugh at everybody in relationships. Your dad would probably think that I'm a piece of shit, but I think we should do this. No excuses, cause we know excuses only get in the way of what I feel for you, of what I feel for you, of what I feel for you. Oh, every time you're in my presence, I send a flirt to you a message. Oh,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I think I love you there, I said it. We could tell each other that it's dumb to try, but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and got no time. But I think love is stupid, and I'm not looking for something exclusive. Oh, we laugh at everybody in relationships. Your dad would probably think that I'm a piece of shit, but I think we should do this. No excuses, cause we know excuses only get in the way of what I feel for you, of what I feel for you, of what I feel for you. Oh,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 네, 세 번째, 네 번째 신청곡도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달이 비추는 밤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달밤 라디오 2부의 제목은 단짠 밸런스 게임인데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밸런스 주제 하나와 아우 너무 짜 하는 밸런스 주제 하나, 총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달달 주제는 좀 덜 달달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슬픈 그런 주제일 수 있고요. 짭짤한 주제는 여전히 짭짤한 그런 주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덜 달달한 주제는 바로 장거리 연애지만 매일 통화하기 vs 가까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보기입니다. 장거리 연애하는데 매일 통화네요. 하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는, 장거리니까요. 만날 수 없는 그런 연애. 그리고 가까이 살아요. 항상 가까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연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가 더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의 미술관에서 띄워드릴게요. 미술관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너가 나의 곁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거리를 둔 채 멍하니 쳐다봐 두 발은 땅에 묶인 듯 너와 나만 빼고 다 멈춰버렸네 서로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고 너는 나의 앞에 우린 마주한 채 마음을 전시해 한참을 그렇게 바라만 봤지 Alright, yeah. 미술관에서 나눈 얘기 맞닿았던 느낌 처음 마주친 순간에 우린 같은 곳을 보고 있었지 늘 찾아 헤맸던 그림 앞에 서서 yeah. 난 잠깐만 시간을 멈추고 싶어 너를 바라보면서 다시 눈을 떴을 때 너와 나의 세상 끝에 무너지지 않게 아무런 흔적도 없는 이 길을 비춘내 흔들리는 우린 하나가 되었고 흔들리는 불이 나를 감싸 피어오르는 순간 내게 꼭 돌아와 줄래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처럼 여기서 hey. 미술관에서 나눈 얘기 맞닿았던 느낌 처음 마주친 순간에 우린 같은 곳을 보고 있었지 늘 찾아 헤맸던 그림 앞에 서서 yeah. 흐릿해지는 나의 기억들 이젠 떠나야 해 미술관에서 콜드의 미술관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단짠 플러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주제 장거리 연애지만 매일 통화하기 vs 가까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보기 어떤 게 더 싫은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별로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가까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보기. 좀 싫은 거로 한다면 전 가까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보는 게 더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거리 연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본다는 건 좀 뭔가 애가 탈 것 같아요. 뭐 좀 애가 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장거리 연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왔다 갔다 시간이 엄청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이랑 서울이다 하면은 KTX 타면은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50분, 버스 타면은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냥 일반 기차를 타도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일단은 가는데 힘 탔어요. 그 정도면은 가는데 힘을 탔어요. 진짜 4시간 동안 올라가서 만나서 기분은 좋지만 내려갈 때도 4시간 동안 내려가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국내면 좀 다행이에요. 만약에 국외예요. 내가 만약에 뭐 일본이라 합시다. 일본인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장거리야. 이제부터 스케일이 커집니다. 가려면 여권을 챙겨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럼 비행기 타면 뭐 2시간이면 가는데, 하지만 여권을 챙기고 비행기를 타고 아예 완전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본다면 가까이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저기 뭐 남미 아니면은 무조건 경유해서 가야 되는 곳 시면 하루는 걸리잖아요. 가는 데만.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조건 4일, 5일 빼야겠네요. 일주일을 통으로 빼야지 갈 거 아니에요. 간 김에 아니 하루 있다 올 순 없잖아요. 한 가서 한 2-3밤 자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만 하루, 오는 데 하루, 무튼 이틀 날려먹었고 거기서 한 2박 3일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통으로 비워서 가야겠네요. 야, 진짜 힘들겠다 이거. 그렇게 한다면 가까이 있는 게 또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또 근데 해외로 나가진 않잖아요. 연애를 함에 있어서 해외로 가진 않으니까 국내로 한정을 봤을 때는 맞네. 근데 국내인데 시골이면 어떡해요? 한 번에 안 가. 막 갈아타야 돼.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버스를 또 타야 돼. 제가 평택 쪽에 살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버스를 타고 역을 가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서 다시 갈아타요. 기차를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됐었거든요. 집 갈 때 똑같아요. 집 갈 때 버스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내려서 딴 기차 탄 다음에 올라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야 됐거든요. 보통 이제 버스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잖아요. 저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탔는데 이 기차가 하나가 딱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 추가되는 게 은근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돈도 배로 들고요. 피로도가 꽤 높습니다. 이거 한 번에 가면 좋은데 한 번에 가려면 이제 그때는 SRT를 타야 됐었어요. 근데 SRT를 사람들이 예매를 빨리 하잖아요. 예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매 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매를 해도 버스 타고 기차역을 가서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 있었어요. 장거리가 이게 말은 뭐 좀 뭐 그래도 매일 전화하고 가는 게 낫지라고 하는데 되게 멀면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시골이야. 그러면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려서 좀 걸어서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좋아요. 진짜 중간에서 딱 만나면 좋은데 솔직히 가보고 싶잖아요. 만약에 애인이 자취를 한다면 자취방에 가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고생을 해서 들어가서 다시 그 고생을 하고 내려와야 돼. 이게 은근 정신적인 피로도라 육체적인 피로도가 꽤 셉니다. 만약에 토일이잖아요. 토요일에 올라가서 일요일에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보니까 신난다 하고 이제 기운이 넘치는데 내려오면 그 다음날이 피곤해요. 월요일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근데 후자는 같은 지역에 있는데 못 보는 거래요. 근데 보니까 자주 못 보는 거고 뭐 한 달에 한 2번, 3번은 보는 건가? 자주의 기준을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바쁘면 자주 못 보는 거지? 가까이에 있는데 얼마나 바쁘면 자주 못 보길래? 서로 약간 일하는 시간이 다른가? 한 분은 밤에 일하고 한 분은 낮에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이 자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면 나는 장거리가 더 싫어요. 그런 거라면 전 장거리가 더 싫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전 괜찮아요.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뭐 괜찮지 않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전 장거리가 더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주에 한 번이다. 2주에 한 번이다? 2주에 한 번? 그래도 장거리가 더 싫을 것 같은데? 3주, 4주,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럼 장거리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것 같거든요? 3주에 한 번씩이나? 그러면 장거리가 더 나을 수도 장거리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장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근 왕복하는 비용이 또 장난 아니에요. 왕복만 하면 가서 돈 써야 되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이 한 번에 빵 깨져요. 한 번에 빡 깨져가지고 만약에 가면은 1박 2일이지만 한 20만 원 쓸 생각 해야겠다. 한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 그러니까 뭐 이제 교통비 빼고 숙박비만 넣어서 한 20만 원 정도 써야 될 거예요. 일단은 서울에서 부산 아니면 저기 뭐 거제 이쪽이다. 그러면 왕복만 기차만 10만 원이 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거리는 그렇게 막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2주에 한 번은 돈 잘 벌면 괜찮은데 돈을 잘 못 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거리를 해봤는데 만나면 되게 애틋하고 좋아요. 대신에 만나면 되게 애틋하고 너무 보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찡하기도 하면서 계속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장거리인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뭔가 좀 질릴 것 같다? 좀 그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살면 자주 보는 건 좋아. 근데 너무 자주 보면 좀 하루는 좀 며칠은 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좀 이게 생기지 않을까요?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시간대 얘는 필요가 없는데 맞아. 어제 봤는데 그저께 봤는데 우리 저번 주 내내 봤는데 이번 주에 또 봐? 우리 이번에는 좀 각자의 좀 쉬자 하면은 이제 상대방 쪽에서 하는 말이
그럼 나랑 같이 있는 거 쉬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있으면 일하고 힘들고 그런 거야? 짜증날 것 같은데요. 진짜? 짜증이 확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랑은 연애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짭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짭짤 주제는 바로 연인이 내 애인이 문자 보낼 때마다 이모티콘 100개씩 쓰기 vs 맞춤법 하나도 안 지키면서 보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싫으실까요? 문자 보낼 때마다 이모티콘을 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100개씩 쓰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우는 거, V 하는 거, 하트 표시방 좌자자자자자고 오는 거고, 하나는 맞춤법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춤법을 못 참을 수는 있잖아요. 맞춤법을 못 참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100개씩 보내면 솔직히 전 좀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좀 정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좋아해주고 엄청 사랑해주고는 알겠는데 100개는 심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춤법을 이해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찝어줬을 때 이거 낫 아니야 하면은 맞다 미안해 실수했어 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너는 맞춤법을 찝어대 항상? 내가 너 나 바보로 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욕 하나 날릴까요? 욕 하나 딱 날릴까요? 하나 딱 날리고 그렇게 해야 좀 얘기를 들으려나?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인정을 한다 그런다면 저는 100개 쓰는 게 더 싫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 100개씩. 만약에 자기야 안녕 하는데 안녕 손 흔드는 표시 여러 개 보내고 웃는 표시 보내고 오늘 날씨가 하는데 구름 비 오고 있는데 비 오는 이모티콘 타타타타타 쓴 다음에 저 우중충해가지고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우산 이모티콘 타타타타타타 나온다. 주주주주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으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얘는 나를 놀리는 걸까 아닌 걸까? 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모티콘 좀 그만 보내라 할 것 같아요. 너 이모티콘 좀 그만 보내. 그렇게 보내니까 글이 안 읽혀져. 글이 이게 무슨 글인지 모르겠어. 했는데 알았어 조금 줄여볼게. 해서 100개가 한 50개가 됐어. 그래도 많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또 이걸 어떻게 줄여? 난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보내는 건데 왜 줄여? 자기는 하나도 안 보내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기도 욕 하나 보낼까요? 둘 다 욕 하나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개는 싫을 것 같아요. 100개는 너무 심했어. 읽지 말라는 것 같아. 그냥 나랑 이야기를 딱히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놀리는 것 같고. 맞춤법은 맞춤법인가? 이거 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춤법이 싫을까요? 이모티콘 100개가 싫을까요? 이거 어렵다. 맞춤법? 이모티콘? 맞춤법? 이모티콘? 맞춤법? 이모티콘? 맞춤법?
이모티콘 합시다. 아, 저는 이모티콘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읽힐 수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맞춤법은 틀려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모티콘은 못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로 하겠습니다. 전자로 하겠습니다. 진짜. 한 50개 돼도 저는 50개도 심할 것 같아요. 100개니까 진짜 심해 보이는데 저게 반절이다? 그래도 심할 것 같아요. 한 두세 개는 괜찮죠. 10개부터야. 10개도 많아요. 10개도 많아요. 진짜. 두세 개? 한두 개? 면 인정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귀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자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해. 너무 과해. 너무 무거워요. 아우, 너무 심해요. 휴대폰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100개 다다다다다다다 보내다가 액정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잘 들어보았고요. 2부 단짠단짠 블레스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우리는 3부 도둥탁의 친한 모습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넷의 영원이란 건 없지만 띄워드릴게요. 아무 의미 없는 밤 그려진 저 빛을 난 바랬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은 전부 사라져 결국 다 그렇게 되고 있나 매일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가 간절
자, 그럼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도동탁의 친한 모습입니다. 다들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던 땡땡대학교 대나무 숲 이런 채널을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만들게 된 치즈직의 대나무 숲, 친나무 숲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또는 여러분들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하게 지를 수 있게 만든 코너입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좋은 거 하나랑 약간 좀 시크하면서 뭐지?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걸 하나씩 이제 뽑아봤어요. 한번 우리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 도동탁의 친한 모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너가 못해서가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실력이 안 좋아서도 아니야. 그냥 그동안 너가 열심히 달려왔단 증거야. 너 성격에 완벽할 때까지 하려고 혼자 힘든 걸 참고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너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쉬는 것도 업무의 일종이야. 어떤 일을 하던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처음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나중에는 그동안 경험했던 게 빛나는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좀 느려도 되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항상 너 자신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넌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반드시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잘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보내는 거길래 이렇게 또 잘 또 적으셨을라나? 어떤 분이지? 누구지?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지? 애인인가? 그런가? 애인이 힘든가?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건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근데 약간 이걸 제가 읽어드렸는데 약간 저희랑도 좀 관통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도 그렇고요. 넌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기 쉬운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인용되기가 어렵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딱 읽으니까 내 자신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원석도 조금씩 가공을 하다 보면 빛나는 보석이 되니까요. 그만한 가치를 지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갖기도 하고요. 나한테는 누가 이런 말 안 해주나? 저한테도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여성분들끼리는 모르겠는데 이게 남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야 너 힘들어? 왜 힘들어? 뭐가 그리 힘든데 너? 그래? 술 한잔 하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술 한잔 하고 좀 취한 상태에서 뭐라는 거야? 잘하고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개빡치게 하지 마. 말 실수했네요 제가. 저 화나게 하지 마 진짜. 너 잘하고 있다니까? 왜 그래? 야 네가 그럼 난 뭐가 되냐? 이러면서 약간의 좀 다소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위하는 좀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글을 보니까 좀 좋아하나 봐. 상대방을 좀 좋아하나 봐. 일단 이성한테 보내는 거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하는 말인가? 혹시 저한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한테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아닌가? 저 잘할게요. 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는 건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해주시면은 좀 뭔가 힘들 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대나무 숲도 치나무 숲도 읽어볼게요. 좀 짧습니다.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취향 개발되는 것 같다. 진짜 짜증나는데 즐기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 좀 그만 귀여워라. 이상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상대방이 엄청 귀엽나 봐요. 원래 좀 귀여운 거를 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가 봐요. 근데 뭔가 상대방이 좀 귀여워 보이니까 약간 뭐지? 얘가 왜 귀여워 보이지? 뭐지? 왜 이러지? 근데 짜증이 나는 거야. 약간 그 입덕 부정기 있잖아요. 어떠한 아이돌이나 캐릭터나 뭘 좋아하는 거를 부정하는 시기 있잖아요. 약간 입덕 부정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귀여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얘가 너무 귀여워. 이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얘를 귀여워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좀 그만 귀여워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짝사랑의 전조 증상도 이렇잖아요.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쟤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쟤 왜 얘가 이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설레지? 약간 하면서 좀 전조 증상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 귀여워라 이상이다. 여기서 자존심 이상이다. 그만 귀여워. 짜증나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죠? 설마? 다른 분이겠죠? 저는 안 귀여운데? 응. 여러분 또 채팅창에서 또 귀여운데 귀여워라고 또 막 두루룩 올라올 거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두 사연 다 어떻게든 일단 상대를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진짜 좀 좋아하고 있고, 한 분은 내가 설마 얘를 좋아하는 거겠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가 얘를 왜 좋아해? 하면서 입덕을 부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욱더 빠져들 거고 더욱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좀 그런가요? 조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3부 치나무숲 사연도 읽어드렸습니다. 두 분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도 좀 감동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치나무숲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하나 더 들으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곽태풍의 선플라워 듣고 오실게요.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 마지막 4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도동탁의 티적 고민 상담소인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T인 저 도동탁이 직접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간단한 것이든 심오한 것이든 좋으니까 많은 고민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생각이 많고 약간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만날 때도 단점이 되더라고요. 거의 24시간 분위기 감지 센서를 발동해서 그 사람의 말투나 분위기를 계속 파악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 말을 해도 될지 말지, 만나고 난 뒤에 집에 와서도 혹시 말 실수를 한 건 없는지 그날 한 행동들을 분석하고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는 것도 엄청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런 성격 때문에 기가 빨려서 조금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올 땐 분석되는 사람이 증가해서인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충전만 하고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방법이나 마인드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 사연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래요.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의 기분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거를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저랑 이야기하고 저랑 놀 때 기분 안 나쁘고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저도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심했어요. 이게.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말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약간 광대처럼 좀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나중에 이런 게 오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 나한테 오는 이득이 뭘까? 내가 얘한테 의미 없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난이 힘든데 이렇게 해서 해줘서 얘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지은 건, 내가 이렇게 대했을 때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좀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달라 해도 너가 사, 해달라 그래도 너가 해, 좀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막 해달라 그러면 너가 하면 되지 왜 날 시켜, 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까진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잘 거절하게 되고 약간 내 기분도 내비치면서 그렇게 오히려 재밌게 더 잘 놀게 되는 좀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오히려 좀 그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이게 사람을 만날 때 서로의 이득을 따지는 건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치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지도 못할 망정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서 가면 쓰러진다 정도면 한 번쯤 안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서서히 안 해가야죠.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친구들은 의심합니다. 애가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친구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얘가 성격이 좀 바뀌었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서히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면 여러분들도 이 사연자분도 나중에는 좀 더 편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신경을 너무 쓰니까. 오히려
살짝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마음가짐을 좀 더 내려놓고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상대방도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얘가 나를 좀 살짝 불편하게 대하는구나. 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고 잘 지내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한결 짐을 내려놓고 더욱더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그걸 추천드립니다. 내려놓는 게 나아요.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지쳐 쓰러져요. 나중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싫어져요. 내가 신경을 너무 쓰니까. 힘들 때는 잠시 내려놓고 쉬면서 그렇게 계속 걸어가야 남은 길도 좀 더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티처럼 말을 했나요? 아니, 저도 이랬었으니까 제가 겪은 거에선 제가 좀 많이 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티인가?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되네요, 이거는. 화이팅! 진짜 서서히 해보세요. 서서히 천천히. 서서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느리더라도 나중엔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볼게요.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좋지만 내가 힘들 때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귀찮아요.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하지? 나도 힘든데. 이런 한심한 고민을 내가 왜? 이런 인성이 삐뚤어진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또 고민이 왔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데 그러니까 얘랑 있으면 재밌는데 얘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되게 시덥지 않은 건데 아니면은 되게 웃긴 거야. 막 이걸 고민이라고 가져오나 아니면은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잘못 안 했다는 듯이 말하는 고민들이나 되게 되도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들으면 솔직히 잘 안 들려요. 한 귀로 듣고 한 반은 흘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걸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굳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그렇게 이게 안 맞는 그런 건가? 얘가 좀만 생각 고쳐먹으면 충분히 해결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걔한테 말하잖아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본인이 느껴야지 바뀌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듣고 있다가 아니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대충 아니고 좀 약간 대충 하지만 좀 성심성의껏 대답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더? 근데 이런 생각이 안 하고 싶으면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으시다 그럼 본인이 바뀌셔야 돼요. 아 얘는 그래도 많이 힘들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지. 얘는 얼마나 힘들까. 얘는 이게 정말 큰 일이겠지 라고 생각을 오히려 더 한다면,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사신다면 그래도 좀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도 고민거리도 안 될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 사연자분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을 일단 사연자분께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래도 사연자분을 믿으니까, 좋아하니까
털어놓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만 더 너그럽게 봐주고 얘가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이 생각을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진짜 시덥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나 점심 뭐 먹지? 점심 밥 먹을까 면 먹을까? 밥 먹어요. 밥은 이래서 싫어. 면 먹어. 면은 이렇게 해서 싫어. 뭐 먹을까? 죽 먹어. 죽은 당연히 안 먹지. 배고프게 왜 먹어? 나중에 배 빨리 꺼진단 말이야. 밥이랑 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라면에 밥 말아 먹어. 아니야, 다 못 먹어. 하나만 먹고 싶어. 근데 그걸로 10분 붙잡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한 번씩. 뭐 먹을까? 그러니까 뭐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것들을 죄다 이렇게 쳐낼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싫고 쳐낼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죠.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4부 도동탁의 티적 고민 상담소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라디오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달밤 라디오는 어떠셨나요? 약간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죠.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좀 걸려서, 일수로 따진다면 그렇게 걸려서 5월의 끝자락에 이렇게 달밤 라디오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쵸?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너무 좋아요. 그쵸.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곡 들려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직의 최초의 야매 팟캐스트 라디오 도동탁의 달밤 라디오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정말 편안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물 밖의 세상은 어려워. 나보단 남을 더 봐야 할 테니 입을 막고서 나는 조용히 쳐다만 봐요. 내 두 눈에 보인 노래가 가사가 되기 위해선 그대가 필요할 테니 나는 조심히 말을 걸어요. 나의 노래가 들릴까? 듣는다고 날 봐줄까? 그대와 나는 너무 달라서 내 목소리를 줘야 하나? 그래야만 날 봐줄까?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을까? 내 두 발을 묶고 그대에게 가면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맘을 또 멍청하게도 입을 꾹 닫고 있겠죠. 차라리 내 목소리를 주고 그대에게 가면 닿을 수 있을까? 감춰둔 마음을 헛된 꿈으로 나는 또 헤엄을 쳐요.
내게 세상만 알았던 내게 새로운 세상을 주었죠. 말은 못해도 나는 조용히 그댈 보았죠. 그댈 위해 적은 가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조금 떨려도 나는 조심히 마음을 전해요. 나의 노래를 들었을까? 들었다면 날 봐줄까? 그대는 나를 생각하나요? 내 목소리를 주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대로 나는 사라져야 하나요? 내 두 발을 묶고 그대에게 가면 말을 했었을까? 나의 맘을 또 멍청하게도 입을 꾹 닫고 말겠죠. 이렇게 내 목소리를 주고 그대에게 가면 닿을 수 있을까? 감춰둔 마음을 헛된 꿈 안고 나는 또 노래를 하겠죠. 말해줘요. 그대에게 나는 무엇이 됐나요? 한순간에 쉽게 잊혀지는 그런 작은 존재인가요? 나의 잘못인 건가요? 그대를 바라본 내 못난 두 눈을 탓해야 하나요? 결국 이렇게 거품이 돼 사라지겠죠. 결국 이렇게 내 눈물은 잊혀지겠죠.